여러분, 국어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학습활동 이제 내용 학습 마치고 목표 학습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쪽수는요, 교과서 119쪽입니다. 119쪽. 자, 우리가 표준 발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으니까 실제로 이 발음을 들으면서 제대로 표준 발음으로 이 사람이 발음을 했는지 아닌지 또 잘못 발음했다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활동이 이 1번 활동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보이죠? 네, 여기 중심으로 한번 이 방송 내용을 같이 들어봅시다. 들어볼게요. 오늘은 동생의 생일이에요. 어릴 적 동생과 있었던 일이 떠오르네요. 저와 동생은 밝게 비치는 보름달을 보려고 우솥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달이 참 밝다. 저는 달을 보며 우리 가족이 건강하면 좋겠다고 바랐어요. 그때 동생이 달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달 토끼가 절구질을 하고 있는 거라고 대답했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동생은 토끼가 힘들지 않게 자기 떡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더군요. 오늘따라 동생과 함께한 그 시간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동생아, 생일 축하해.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자. 자, 한번 잘 들었죠? 여러분 보시면서 아이고 중간에 끊어버렸네. 미안해요. 사이좋게 지내자. 사연을 보내주신 모모모님께는 꽃다발을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꽃의 아름다운 향기가 동생의 예쁜 마음과 잘 어울릴 것 같군요. 네, 진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쭉 들어봤는데 표준 발음에서 어긋나게 발음한 것 같다 한 부분 한번 골라봤나요? 한 번 더 들으면서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은 동생의 생일이에요. 어릴 적 동생과 있었던 일이 떠오르네요. 저와 동생은 밝게 비치는 보름달을 보려고 우솥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자, 여기 이 부분 첫 번째 밑줄 친 부분이죠. 이 부분 표준 발음대로 제대로 발음이 된 건가요? 제대로 발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지금 밑에다 한번 같이 예시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웃, 옷, 을이라고 나와 있는 세 글자인데 이거를 우소슬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이거는 연음을 시킨 거죠. 네, 여기 우대 받침 소리에 있는 시옷을 바로 연음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옷의 받침 소리에 있는 시옷, 이 시옷도 뒤로 연음을 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발음이 된 건데 바르지 않은 이유는요. 연음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연음이란 무엇이었죠? 받침에 자음, 받침 소리가 있을 때, 또 그리고 뒤에 모음이 왔을 때, 뒤에 자음이 오지 않고 모음이 왔을 때, 받침에 소리가 있고 뒤에 모음이 왔을 때, 이건 소리가 없는 거라 그랬죠. 여긴 자음이 없는 겁니다. 그때 받침에 있는 자음이 뒤 음절의 첫 소리인 자음으로 옮겨가서 소리 나는 현상을 연음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연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먼저 어떻게 바뀔까요? 이 받침에 있는 시옷은 넘어가지 못하니까 먼저 받침 자리에서 나오는 이 음절의 끝에서 나는 규칙이 있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7개의 소리로 못 바뀐다. 시옷은 디귿으로 바뀌었죠. 우리 배운 내용에서. 그래서 넘어가지 못한다면 여기서 이 시옷들이 디귿으로 바뀌어야 돼요. 넘어갈 수 있다면 넘어가서 시옷으로 발음이 납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런데 이 표준 발음이 틀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가볍게 보고 왔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였던가.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죠. 연음이. 이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두 개의 형태소가 만나는 지점에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만나는 경우에 연음이 이루어진다. 여기는 예문들, 여기는 예문들. 받침 소리에 있는 자음이 뒤로 넘어가는 현상들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15항 여기서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다시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는 경우, 즉 두 개의 형태소가 모두 의미를 가질 경우, 그때는 연음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음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예문들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옷에 대해서 방금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비슷한 겉옷이 있네요. 겉옷. 우리 이거 겉옷이라 읽습니다. 겉옷이라고 읽지 않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 겉옷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되었는데 이거는 겉이다 속이다 라고 구분할 때 쓰는 그 안과 밖을 구분할 때 쓰는 그 밖에 해당하는 겉이죠. 겉. 그리고 뒤에 오는 이 형태소는 우리가 입는 옷에 대한 거니까 둘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으니까 어휘적 의미가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 그리고 실질 형태소 이 두 개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먼저 연음이 적용되면요. 연음이 적용되면 거에서 이 티읕은 뒤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토까지 되고 그리고 나서 뒤에는 넘어갈 수 있는 모음이 없죠. 이 옷의 시옷은. 그래서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연음이 적용될 수 있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겉톳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근데 연음이 적용되지 않으면요. 연음이 나중에 적용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티읕이 먼저 넘어가지 못하니까 디귿으로 바뀝니다. 겉 그리고 옷.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연음이 안 되게 되면요. 겉옷이라고 먼저 대표마, 즉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연음이 되는 겁니다. 연음이 처음부터 안 된다는 얘기는요. 그러면 이 디귿이 다시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이 옷 이것도 마찬가지죠. 옷 뒤에 모음이 없죠? 이 시옷 넘어가지 못하죠? 또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됩니다. 네, 이렇게 표준 발음이 정해지는 거죠. 이거 배운 원리들이 적용되면요. 이게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끼리 있느냐 아니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먼저 연음이 바로 적용되냐 아니면 음절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 이후에 그 다음에 연음이 적용되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배운 내용이요. 자, 그러면 그 차이가 여기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웃, 옷, 을 요 세 개의 음절이 있고 세 개의 형태소가 있어요. 근데 웃 이거는 위 아래 할 때 웃 어른 할 때 그 웃입니다. 그래서 위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질입니다. 옷 실질입니다. 을 이거는 문장 내에서 뭐뭐를 뭐뭐을에 해당하는 조사을이죠. 조사는 모두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문법적인 관계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형식 형태소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 둘 사이에는 연음이 바로 적용될 수 있지만 이 둘 사이에는 연음이 바로 적용될 수 없죠.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이후에 그 다음에 연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치게 되면
우도슬로 발음을 해야 돼요. 과정 한 번만 여기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웃, 옷, 을. 먼저 웃은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다 그랬죠. 연음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옷은요, 바로 연음이 될 수 있다 그랬죠. 먼저 연음이 바로 되고 여기는 음절 끝소리 적용되고 하면 이렇게 적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웃에 있는 받침 소리도 넘어갈 수 있다 그랬죠. 이미 적용이 한번 됐으니까. 네. 이렇게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표준 발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고민하고 발음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이 발음하는 과정이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과정 중에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 원리를 적용해서 기준을 정한 겁니다. 기준을. 이거를 고민하면서 발음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우리 모두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하나 했는데 조금 오래 걸렸죠. 다른 부분들도 한번 같이 보면서 체크해 봅시다. 달이 참 밝다. 자, 여기 발음 어떻게 했죠? 밝다. 이렇게 발음한 것 같아요. 방금 들었을 때 달이 참 밝다. 원래 표기는 어떻게 적혀 있었죠?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럼 이거 제대로 발음이 안 된 겁니다.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밝다는. 자, 왜 그러냐? 우리 이제는 다시 돌아갈 필요 있을까? 그래도 뭐 그래.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 내용이면은 배속을 좀 빨리 해서 들으면 되니까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한 번 더 갔다 옵시다. 자, 우리 받침 소리에 발음 어떻게 해야 될지 배웠을 때 겹받침과 헛받침 나눠서 공부했었죠. 헛받침일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중에 하나의 소리로 바꾼다. 겹받침일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진다. 대부분 앞에 있는 소리가 살아남고 뒤에 있는 소리가 떨어지지만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여기 있는 이 세 개는 뒤에 있는 소리가 살아남고 앞에 있는 소리가 리을이 떨어진다. 탈락한다. 배웠죠? 받침 소리의 발음, 표준 발음. 다시 돌아갑니다. 겹받침이죠. 받침 소리죠. 리을 기역이죠. 리을 기역은 아까 말했던 리을 피읍 리을 미음 리을 기역은 두 개 중에 어떤 소리가 살아남는다고요? 뒤에 있는 소리가 살아남고 앞소리가 떨어진다고요. 근데 여기는 앞에 있는 소리가 살아남았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표준 발음으로 고치면 이렇게 발음을 해야겠죠. 박다. 네, 박다. 아,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언급하지 않은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예배가 하나 있었죠. 리을 기역 받침인데 뒤에 다른 것들이 오면은 당연히 받침 소리가 기역으로 나지만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 우리 뭐 그때 묵다 가지고 했었고 박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 예를 들어서 개 또는 고 이런 말들이 오면 이 앞에 오는 이 리을 기역 중에 기역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리을이 살아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리을 기역 받침 소리가 있어요. 대부분 상황에서는 기역으로 소리가 나는 게 맞아요. 뒤에 있는 소리가 살아남아야 되지만 그런데 이 대부분 상황 중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어간 마지막에 있는 리을 기역 소리는요
리을로 나게 됩니다. 이 부분 헷갈릴 수 있는 것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위에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준 발음으로 우리 고치게 되면 이 바, 릴, 기역, 다는 박다로 고치게 됩니다. 박다로 발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다가 따가 되는 것들 지금 선생님이 설명 나중에 한다 그랬죠. 나중에 한다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운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실 건 어디냐? 이 받침 소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느냐? 이 음절, 이 발일 기억이라는 이 음절의 발음이 발로 나니, 박으로 나니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뒷부분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계속 이어볼게요. 저는 달을 보며 우리 가족이 건강하면 좋겠다고 바랐어요. 그때 동생이 달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달 토끼가 절구질을 하고 있는 거라고 대답했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동생은 토끼가 힘들지 않게 자기 떡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더군요. 자, 여기 아까 발음 이 음성에서 어떻게 발음했죠? 안케라고 발음했죠. 안케. 이거 제대로 발음한 겁니까? 네, 제대로 발음한 겁니다. 이 표준 발음이에요. 글씨를 이렇게 못 쓸까? 왜 표준 발음인지 여기 우리 배웠던 내용 히읗이 히읗 받침 소리에 히읗이 왔을 때 그때 뒤에 기역, 디귿, 지읒이 오면 뭘로 바뀐다 그랬죠? 키읔, 티읕, 치읓으로 합쳐진다 그랬죠? 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반영된 거죠. 여기 있는 히읗과 여기 있는 기역이 합쳐져서 키읔으로 축약된 거죠. 그래서 이건 표준 발음입니다. 우리 배운 대로 그대로 잘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저 위에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히읗 받침이 기역, 디귿, 지읒과 결합하지 않고 시옷과 만나면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쌍시옷으로 바뀐다 그랬죠. 또 히읗 받침이 그냥 뒤에 아무것도 안 오면 아무것도 안 오고 그냥 끝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히읗은 이렇게 쓰거든요. 이때 이 받침에 있는 히읗은 어떻게 소리가 바뀌냐? 음절 끄수리 규칙에서 디귿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방금 선생님도 발음을 이렇게 했지만 히읗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히읗 받침이 니은과 만나면 그때 우리 교과서에 이런 예문이 있었나?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니은과 만나면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니은 니은으로 바뀐다 그랬죠. 이거 표준 발음 네, 이렇게 발음하셔야 된다고 그러죠. 쌓는. 이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히읗이 발음 나는 경우 1번, 이것도 2번, 이거 3번, 이거 디귿으로 발음 나는 거 이거죠. 그리고 4번. 이 네 가지의 경우 받침 소리 히읗이 어떻게 발음 날 수 있는지 꼭 한 번 더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는 제대로 발음을 한 겁니다. 안케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요. 계속 이어 듣겠습니다. 오늘따라 동생과 함께한 그 시간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자, 여기 값을 매길 수 없게 이 부분 제대로 발음이 안 된 거죠.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표기는 이렇게 하죠. 근데 발음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 가불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 아까 우리 연음에 대해서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적용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값이 얼마예요? 물어볼 때 그 값 의미 있죠. 가격이라는 의미죠. 이거 실제 형태소입니다. 근데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이 뭐뭐를 뭐뭐을 조사을이죠.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연음이 됩니까? 아니면 연음이 먼저 됩니까? 이때는 연음이 바로 돼야죠. 연음이 바로 돼야죠. 그러면 연음이 바로 되면 뒤에 있는 요 자음이
위로 바로 넘어와야 되는데 없어졌죠? 연음이 안 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먼저 여기서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시켜 버린 거예요.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니까 앞에 있는 소리가 살아남는다 그랬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을과 만나서 연음이 되어서 가불 이렇게 발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되었어요. 왜 잘못되었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만나면 바로 연음을 시켜야 되니까요. 방금 여기서 지금 잘못 발음한 거는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됐죠. 그거는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만나는 경우에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여기서는요 바로 연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그럼 바르게 발음하면요 값슬이라고 적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발음은 값슬이라고 발음해요. 값슬. 왜 그러냐? 이 슬에서도 마찬가지로 된소리 대기, 경음화 현상이 적용이 또 됩니다. 그래서 시옷 슬이 쌍시옷 슬 소리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웁니다. 우리는 어디 알아둬야 되냐? 바로 이 갑이라는 형태소, 이 음절이 끝에서는 비읍 시옷이었는데 실제로 소리 날 때는 비읍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 시옷이 사라지지 않고 뒤에 이렇게 살아남아 있다. 네, 이 부분에만 주목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계속 마지막 빨리 보겠습니다. 동생아, 생일 축하해.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자. 자, 여기 똑같죠. 안케와 같이 뭐라고 발음했죠? 사이좋게. 네, 히읗과 기억이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키읔으로 바뀌었죠. 제대로 발음됐습니다. 표준 발음입니다.